자, 안녕하세요. 스페셜 형제 김은배입니다. 자, 오늘은 신형 소나타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왔고 1.6 터보 모델도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차량은 2.0 CVVL 가솔린 엔진입니다. 다소 리뷰가 늦은 시점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K5가 사전 계약을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3일 만에 계약 대수가 10,000대를 넘겼다고 해요.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전 계약을 할 때 5일 만에 한 10,000대 정도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지금 K5가 인기가 조금 더 있는 셈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리뷰는 K5와 소나타 간의 어떤 비교점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일단 전체적인 소나타의 디자인은 작년 3월쯤에 공개한 현대차의 새 디자인 언어 르필 루즈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디자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릴과 헤드램프의 경계가 좀 다소 모호한 형태이지만 최근에 출시된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릴과 헤드램프의 경계를 거의 없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나타는 그것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헤드램프와 그릴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르필 루즈의 디자인을 상당히 또 많이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이 헤드램프 부분이 마치 이 헤드램프를 이 바디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칠했다고 가정을 하면 완전히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날렵한 눈매가 요즘 대세인데,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는 더 날렵하게 눈매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램프가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좀 더 깊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눈매를 만약에 얇게만 만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얇게 한 요 정도 두께로 이렇게 지나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 부분이 두꺼워졌다고 해서 이게 둔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방사형으로 이렇게 넓히면서 뒤쪽으로 시선이 쭉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우면서도 얇고 가늘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형 디자인을 말씀을 드린 게, 앞쪽에 데이라이트 기능을 하는 이 크롬 라인이 위쪽으로 쭉 이어져 있고, 또 데이라이트 겸 턴 시그널의 역할을 겸하는 램프가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사형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가는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헤드램프도 그 선을 따라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좀 더 헤드램프가 정면보다는 측면과 후방까지 같이 사용하면서 넓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도 느껴지고 날렵함까지 함께 느껴지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크롬 라인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그랜저에도 적용이 됐었죠. 히든 라이팅이라고 해서 이제 기아차에는 없는 현대차만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 금이 거져 있는 여기까지가 데이라이트고요. 이 데이라이트가 여기만 빛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턴 시그널의 역할을 겸하는 이쪽 라인까지 함께 쓰면서 어두웠을 때 보면 이 데이라이트가 굉장히 길고 넓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크롬 라인 같은 경우에는 YF 소나타부터 있었던 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나타의 시그니처라고도 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이 그 전에는 한 요 정도까지만 왔었다면, 지금은 이제 헤드램프를 아예 이쪽으로 밀어버리면서 아주 길게 이 라인을 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또 어떤 특이점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롬 라인이 양갈래로 길게 뒤로 뻗어나가고, 또 아래에는 크롬 바가 이 횡으로 감싸듯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길어 보입니다. K5 말씀을 드렸는데, K5의 디자인이 좀 더 어떤 강렬하고 거친 느낌은 있지만 사실 약간 작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좀 더 민첩해 보인다는 점은 있지만 공간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나타가 확실히 넓어 보이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크롬 라인이 그런 역할을 상당히 또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릴 역시 상당히 좀 아래로 내려온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릴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위아래로 넓은 것보다 양쪽으로
가로선이 긴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고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블랙 카이그로시 느낌의 이 범퍼 가니쉬 부분도 상당히 디자인을 좀 돋보이게 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릴은 안쪽에 일자로 쭉쭉 크롬 라인을 그은 것이 아니라 안쪽에 약간의 이런 디테일함도 살려두어서 이렇게 세로선이 들어가는 부분에 약간씩 이렇게 파여 있죠. 여기도 파여 있고 여기도 파여 있고 이런 식의 디테일까지 살린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소나타는 상당히 참신한 시도를 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K5의 디자인과 차이점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K5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몰딩을 좀 더 깊게 팠죠. 마치 페라리 S덕트를 연상케 할 정도로 가운데가 이렇게 쭉 파여 있어서 그쪽으로 바람이 지나가게 돼 있었는데요. 소나타는 오히려 가운데가 이렇게 솟아 있고 양 갈래로 몰딩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람을 뒤로 보내게 됩니다. 에어 인테이크도 안쪽까지 확실히 구멍이 뚫려 있어서 장식적으로만 쓰이지 않고 확실히 또 공기 역학적인 측면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측면을 보시게 되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나타에서는 가장 큰 휠이고요. K5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도 나옵니다. 스포츠 버전에 적용이 되고요. K5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외관상의 디자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휠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부의 스티어링 휠이 D컷이라든가 하는 부분으로 차별점을 좀 두고 있고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모양이 지금 이 모델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를 정도로 몰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측면 디자인을 놓고 K5와 또 비교를 해보자면 K5는 안쪽 몰딩이 조금 더 판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판판하게 들어가 있고 K5 같은 경우에는 크롬 몰딩을 가운데 이 벨트 라인 쪽으로는 오지 않게 벨트 라인의 크롬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러들을 연결하는 이 크롬 라인만을 살려서 굉장히 길어 보이게 했는데요. 소나타는 정석적이게도 아래쪽에 이 벨트 라인의 크롬 몰딩까지 살려서 이렇게 둥근 모양을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K5가 전장이 더 길어 보이고 소나타는 조금 더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디테일이 살아 있는데요. 이 캐릭터 라인도 그런 느낌을 줍니다. 소나타에는 지금 이 두 줄의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 캐릭터 라인이 지나가는 위치에 바로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서 조금 더 뾰족하게 이 몰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도 좀 더 파여 보이고요. 그리고 좌우로 봤을 때도 뭔가 약간 오목 거울을 보듯이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좀 더 이렇게 타원형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우선 소나타와 K5의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를 놓고 보면 그 전 세대들도 그랬지만 소나타는 좀 더 스탠다드하고 좀 더 정석적인 디자인을 추구를 하죠. K5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거친 느낌을 내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석적이면서도 좀 더 우아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피력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커트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서 바깥 가운데가 조금 더 오목하게 들어간 그런 돋보기 같은 느낌을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스커트 장식이 방금 말씀드린 그 모양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이 좀 더 깊고 양쪽 끝이 좀 더 초승달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런 장식이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한 디자인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K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이 스커트 부분이 없습니다. 스커트 부분이 없고 바로 떨어지게끔 돼 있으면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직선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옵니다. 측면에 한해서는요.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을 보셔도 손잡이가 아주 또 유려한 곡선을 만들고 있죠. 위에 크롬을 이렇게 덧대놨기 때문에 마치 이 손잡이의 모양이 그냥 이렇게 얇게 약간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K5와 소나타에는 둘 다 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출시된 그랜저만 하더라도 이제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K5와 소나타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K5와 소나타가 조금 더 공통점을 가진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안쪽에 사이드미러 안쪽에 쿼터 글라스가
파여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파여 있으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볼 때 시야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플래그 타입으로 달려 있는데요. 플래그 타입으로 이렇게 도어 쪽이 아니라 이렇게 문짝에다가 이렇게 달게 되는 경우는 안쪽에 시야를 제공해 주기 위한 의도가 좀 큽니다. 하지만 플래그 타입의 모양만 내놓고도 이 쿼터 글라스가 막혀 있는 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능에 충실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 소나타는 이렇게 날카로운 직선으로 이렇게 하나의 단층을 내놨습니다. 이 선이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이 이어지는 와중에 굉장히 날렵한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임팩트가 강하고, 또 이 아래쪽 부분이 또 상대적으로 또 둥글둥글한 느낌이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K5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을 약간 시소를 타듯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그렇게 또 이제 강조를 하지는 않았었죠. 뒤쪽으로 또 따라오시게 되면 이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어 램프를 마치 리어 스포일러와 연결된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 차에는 리어 스포일러가 없죠. 하지만 리어 스포일러가 마치 있는 것처럼 트렁크 리드를 이렇게 찝어 올렸는데요. 이쪽에 파팅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겹의 철판이 더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날 부분이 이렇게 날이 서서 조금 더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 정말 리어 스포일러의 형상처럼 보일 뿐더러 안쪽에 이렇게 볼록볼록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길까지 열어놔서 실질적으로도 리어 스포일러의 역할을 상당 부분 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으로 조금 더 나와서 보시게 되면 이 리어 램프가 이제는 그랜저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과 이렇게 크롬으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튀는 장식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길게 디자인을 가져감으로써 또 상당히 또 넓고 길어 보이고 낮아 보이죠. 특징이 있다면 머플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머플러를 장식으로라도 이렇게 바깥으로 달아놓고 안쪽 머플러를 이렇게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쪽 머플러는 머플러대로, 바깥에는 머플러 장식을 굳이 만들어서 그렇게 머플러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내는 것처럼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스탠다드한 디자인을 많이 따라갔다고 생각이 돼요.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또 머플러 팁이 또 따로 빠져나와 있었죠. K5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아래쪽에 진짜 머플러가 있는데 바깥에 장식을 양쪽으로 이렇게 듀얼로 달아놨었습니다. 조금 더 스포티함을 그쪽은 강조를 하겠다는 것이고, 소나타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스탠다드한 디자인을 지향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하나 짚어드리자면, 이번 소나타와 K5는 플랫폼을 공유하는 만큼 둘 다 날렵한 패스트백의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K5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크롬 장식까지 이렇게 달아서 트렁크 리드를 극단적으로 짧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소나타와 그 실질적인 트렁크 공간의 너비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K5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이렇게 두르고 안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치 뒷면에 글라스가 이만큼 내려오는 것처럼 디자인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디자인만 그렇게 해서 착시 효과를 줬을 뿐이고 실질적인 어떤 트렁크가 열리고 닫히는 길이는 세단처럼 딱 열리고 닫히도록 한 요 정도 공간을 K5 역시 만들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보실게요. 트렁크는 최근 현대차들이 다 여기 엠블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안쪽의 공간은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LF 소나타를 지금 현재 타고 있는데요. LF 소나타에 비해서도 트렁크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다만 이제 요렇게 시소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요런 바가 있는데, 이 바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물건을 집어 넣을 때 또 상당히 또 걸리는 그런 부분은 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K5와 소나타 둘 다 자동으로 내려주는 전동식 트렁크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손잡이도 없어서 위에 부분을 잡고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바깥에 이물질이 묻어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대 LF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석적으로 아래쪽에 손잡이가 숨어있는 형태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먼지에는 좀 덜 취약했었고, 또 안쪽에 손잡이도 달려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내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한 단계 더 진보했지만 그런 부분의 편의성은 좀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가 또 굉장히 또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소나타가 이전 LF 소나타에 비해서 전고는 조금 낮아졌지만 길이감이 확실히 길어졌습니다. 전장도 길어지고 휠베이스도 길어졌는데 그 폭이 상당히 길어서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신형 그랜저가 아니라 그 전에 출시됐던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소나타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공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형 그랜저가 출시가 되면서 신형 그랜저 역시 엄청난 크기로 커졌고요. 그래서 다시 그 공간의 격차가 그 포지셔닝에 맞춰서 다시 재정립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K5와 비교를 한다면요, K5보다 전장은 5mm 정도가 짧고, 그리고 휠 베이스는 10mm 정도가 짧습니다. 하지만 5mm, 10mm는 사실상 그렇게 큰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동일한 공간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자, 소나타의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사실 휠베이스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뒷공간이 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LF 소나타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제가 운전석은 조금 더 뒤로 빼놨기 때문에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공간을 보도록 할게요. 조수석은 딱 평범한 수준의 지금 뒤로 나와 있는 정도인데요, 일단 레그룸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은데 이전의 LF 소나타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휠베이스가 늘어난 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참 의문이 남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 공간은 당연히 전고가 낮아졌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좀 더 낮아졌고요. 하지만 이게 또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그렇게 부족하다고까지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을 조금 보존하기 위해서 약간 파놓긴 했는데 이게 또 아주 깊게 들어가 있진 않았네요. 제가 지금 키가 170 정도 되는데 저보다 키가 좀 더 크다면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수준의 공간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자만 보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무늬를 집어넣어 놓고 스티치까지 이렇게 한 땀 한 땀 잘 따 올려서 아주 고급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레스트 부분에도 지금 이게 카멜 투톤 시트인데요, 이렇게 헤드레스트 부분에조차도 다른 색상의 스티치를 이렇게 넣어서 디테일을 아주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엉덩이 부분과 맞닿는 이 시트 부분을 보셔도 스티치를 상당히 또 고급스럽게 파놨고, 이 바깥에는 회색 톤으로 한번 이렇게 또 휘감아 주고 있어서 디테일에 아주 신경을 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에는 약간의 타공이 되어 있는 그런 시트고요. 주행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착자감이 아주 훌륭하고, 이 시트 자체는 또 상당히 단단하게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예전보다 또 높게 올라온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에 뭐 사륜 구동까지도 염두에 뒀는지 이 플랫폼을 새로 만들면서는 조금 더 이 센터 터널을 위로 올렸습니다. 뒤쪽에 에어벤트는 그냥 무난무난한 디자인 정도고요. 자, 암레스트를 한번 빼보게 되면 암레스트 역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전에 타던 사람들이 과자를 먹었나 봐요. 뒤쪽으로는 이제 스키스루가 연결이 되고요. 이전 세대에서도 이 뒷좌석 폴딩은 안 됐었지만 그래도 플랫폼이 바뀌면서 뒷좌석 폴딩이 가능하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해봤었는데 뒷좌석 폴딩은 여전히 되지 않습니다. K5도 여전히 되지 않고, 그리고 소나타가 이제 선쉐이드도 있죠. 여기 측면에서 있고 또 뒤쪽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이거는 전에 LF 소나타에서도 있었던 기능들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은 없고, 일단 여기 손잡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손잡이 부분은 앞쪽에 주간주행등을 연상케 하기도 하고 또 뒤쪽에 리어램프를 연상케도 하는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 부분에 또 상당히 색감이 좋기 때문에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만족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만 이 질감 자체가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이 차 가격대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단점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도 이제 원래 있는 그 정도 크기로 적용이 돼 있고요. 자, 앞좌석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앞좌석으로도 들어와 봤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시트가 앉았을 때 바로 이렇게 원위치로 밀어주고, 나갈 때는 또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주는 그런 기능들도 탑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일단 앞좌석의 디자인 자체는 도어부는 뒷면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기 차일드락 정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제 뒤쪽에 이제 아이가 타고 있을 경우에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이제 문을 잠궈주는 기능이죠. 또 이제 안전 하차 보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옆으로 지나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궈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측면에 보이는 이 보스 스피커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는 이제 소나타를 시작으로 이제 달리기 시작했고요. K5에 있는 크렐 스피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이미지가 좋죠. 자, 이제 스티어링 휠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또 바뀐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랜저에 들어가 있는 것과 거의 이제 흡사합니다. 부품을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디자인 자체는 이제 전후면에 혹은 이제 그 측면에 이렇게 들어간 곡선 같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많이 비슷한 이미지로 갖고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의자 같기도 하고 약간 코스형 같기도 해서 이건 좀 취향을 탈 것 같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패드 시프트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와이퍼나 전조등을 조작하는 이런 조작부는 또 상당히 또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일단 굉장히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 아주 많은 부분에 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먼지가 좀 이렇게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는 좀 쉽지 않지만 또 이 나름대로의 이 고급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K5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버튼들의 배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K5가 좀 더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드는 게, K5는 여기에 이제 웬만한 버튼들이 다 와 있습니다. 뭐 오토 홀드, 여기는 오토 홀드만 있지만 거기는 이제 스톱앤고 기능까지 같이 있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스톱앤고 기능을 켜려면 여기 아래쪽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K5 같은 경우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또 여기 달려 있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 또 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기어박스를 보시면 이제 2.0 가솔린 모델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됩니다. K5 역시 마찬가지고요. K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식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K7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 노브가 그대로 달려 있죠. 그리고 핸드폰을 놓는 위치가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 앞쪽으로 이렇게 가 있고, 앞쪽에 이렇게 여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많이 되고, 또 앞쪽에 있는 이 부분도 이제 기어 노브가 없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소나타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 공조 장치가 달려 있는데요. K5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터치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직관성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버튼식이 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요 액정의 크기를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이 버튼이 없는 깔끔한 모습을 선호하신다면 K5의 그 버튼식을 사용하시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죠.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K5와 소나타 모두 12.3인치 그리고 10.25인치가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K5와 소나타 모두 이쪽 부분에는 이제 터치식으로 바깥에 버튼이 빠져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또 직관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두 차 모두 훌륭하게 또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센터 페시아를 보게 된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소나타는 전체적으로 넓고 평평하고 수평적인 이미지를 갖고 갑니다. 안쪽에 이 무광의 크롬 라인도 그런 식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K5와 또 비교를 하자면 K5는 좀 더 운전석 쪽으로 모든 장치들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좀 더 운전자 중심의 약간 더 스포티한 감성, 조금 더 젊은 감성을 추구하는 게 K5고, 소나타는 조금 더 정석적이고 스탠다드한 그런 안정적인 디자인을 좀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달려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의 위치는 기존의 LF 소나타와 위치가 같습니다. 다만 LF 소나타 같은 경우는 버튼식이었는데 지금 이 신형은 이렇게 노브가 달려 있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여기 안쪽에 이 컵홀더를 둘러싼 이 라인을 보시면 카본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LF 소나타에도 이렇게 도 손잡이 부분에 카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마치 정말 스티커 같았다면 이 부분은 정말 얼추 보면 카본 같기도 한 그런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아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쪽에 에어벤트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평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 소나타가 시작이었던 빌트인 캠이 있습니다. 이 빌트인 캠이 소나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제 뭐 K7, 그랜저, K5 모두 들어가고 있죠. 이 빌트인 캠이 달리면서 여기 백밀러 부분이 상당히 또 얇아졌죠. 그리고 하이패스는 이제 백밀러 뒤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위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쪽에는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를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쪽에는 무드등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특별할 것은 없고요. 그리고 뒤쪽 방향에는 이제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뒤쪽 좌석에 사람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혹은 내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핸드폰으로 수신을 하게 해주죠. 이 소나타와 K5에 적용된 또 다른 이제 또 특별한 장치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키를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과 이제 키를 공유할 수도 있고, 그 스마트폰에 이제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각자의 세팅 값을 통해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제 운전자의 어떤 세팅이나 뭐 이것저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또 있죠. 이번에는 이제 안쪽에 어떤 편의 안전 장비들이 있는지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스티어링 휠을 말씀드릴 때 이제 말씀을 다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 왼쪽에는 이제 통화 관련 버튼과 이제 음성 명령 버튼,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관련 버튼들과 그 메뉴를 볼 수 있는 이런 키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거의 동일하게 배치를 해 놓는 버튼의 형태고요. 자,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다가 이제 뭐 셋업에 들어가게 되면 차량 항목을 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고 위치도 조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운전자 보조에 가면 이제 핵심적인 주행 안전 사양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행 보조 같은 경우에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감속 구간이 있을 때는 또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도 있고요. 뭐 경고 시점이나 경고 음량 같은 거 바꿀 수 있고, 운전자 주의 경고 들어가 있고요. 전방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죠. 경고와 제동까지 같이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경고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안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후방에 이제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있습니다. 주차와 관련해서는 서라운드 뷰 부분이 있고, 또 후방 교차 안전이라고 해서 이제 뒤쪽에 또 오는 장애물들이 있을 경우에 또 후방 주차 중에 이렇게 자동으로 또 멈춰주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그 주차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그 키를 활용해서 차 바깥에서 이제 주차하는 공간에서 앞뒤로 차를 이제 빼고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5와 비교를 한다면 이제 K5에는 있고 소나타에 없는 기능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이제 요 공기 정화 기능입니다. 소나타에는 그 팰리세이드에 들어가 있는 수준의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상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안쪽에서 이제 공기 회전을 통해서 공기 청정을 해주는 기능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그랜저나 K5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청정 기능이 4단계로 내부의 이제 공기질을 판단을 해줄 수 있고요. 또 내부에 자체적으로 필터까지 들어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실제 주차하는 장소와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진짜 목적지가 다를 경우에 그 최종 목적지까지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이제 K5에 들어간 것이죠. 이제 8개월가량의 이제 출시 기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없어도 막 크게 불편함을 느낄 만한 그런 구성들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 두 개의 어떤 차급을 구분하는데 뭐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워진 실내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다만 전에 이제 LF 소나타를 타던 입장에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이제 요런 라인들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또 이제
내비게이션이 완전 매립식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오는 이런 돌출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앞에 시야가 들어오는 부분에 약간씩 이 아랫부분이 높아져서 시야가 조금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는 아주 고급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향상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 클러스터 윗부분과 이렇게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 윗부분이 나름 평행선을 그렇게 유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질감까지는 느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까지 이제 다 둘러봤는데요. 사실상 K5와 이제 소나타는 내장재나 아니면 편의사양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인데요. 다만 1.6 터보로 갔을 때는 아마 둘의 차이가 조금 더 극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차 리뷰 이후에 바로 이제 소나타 1.6 터보를 리뷰를 준비 중이고요. 또 이제 K5도 이제 시승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한 비교 리뷰를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한번 또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LF 소나타의 오너이기 때문이죠. 지금 코너인데, 자, 손을 살짝 떼고, 지금도 알아서 제동을 해주죠.